예, 피모 의원이 정말 친일 비호 정치인이냐? 오늘 102주년 3.1절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당 내에 친일을 비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며 특정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누구를 지목한 것이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나서 대전 프랑코에 거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문명을 있는데 거기 빨갱이들이 많이 주시기 때문에 프랑코의 답은 예쁜 문명이 우리의 인식과 효능력이라고 하는 게 프랑코만도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가 화면에도 좀 띄워놨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민주당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피국회의원이 박영준 의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대놓고 실명을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친일 파문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친일을 비호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평가, 한 개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평가가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신 분들, 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6.25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또 다른 역사적 잣대를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들이미어서 쉬고 계신 분들의 묘지를 파내겠다는 이런 법안, 이 법안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 친일 파문법이 정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민주당에게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로서 소위 강성 친문들과는 결을 달리해왔고 젊은 주자답게 극단적 진영 논리를 우리가 극복해보자, 보수와도 대화를 하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 박용진 의원을 친일 비호 정치인으로 프레임을 묶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프레임 자체가, 스펙트럼 자체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언론의 역할입니다. 사실 광복회장 이분이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문제적인 언행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같은 시사평론가가 이 정도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둘로 나누게 되면요. 아마 심의에 걸려서 방송 제대로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분이라고 해서 왜 계속 국민을 둘로 나누고 국민의 어떤 적대적 감정을 부추긴 이 발언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하실 수 있고 이런 발언들이 여과 없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자정 능력이 있다면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게 광복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 이런 발언들이 그럼 김원웅 광복회장의 생각과 여당 강경파의 생각이 비슷한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비슷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1950년도에 미국의 메카시즘이 선풍이 불었어요. 공화당 상원의 메카시 의원이 정부 내에 공산주의자가 205명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4년 동안 사실은 미국 정가가 거의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당시에 반공과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첨예한 시점에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치권에 먹혀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미국 정치권이 지금도 두고두고 그 어떤 후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원웅 의원은 뭐 정치 입문 때부터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정치 처음 시작한 게 공화당 공채로 시작했거든요. 공화당이 누구 정당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가상적으로 그러면 여당 내에서 그럼 박정희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김원웅 회장은 박정희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본인은 청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공화당 공채로 출신했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서 정치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친일과 반일로 모든 것을 나눠서 조금의 일본과 뭔가 잘하자고 그러면 당신 친일이야. 뭐 이렇게 다 편가르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그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상묘지 파내고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김원웅 의원이 자신부터 좀 살펴보시라. 자신은 어떻게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화당 세력 척결하자 그러면 동의할 겁니까? 그러면서도 딴 사람에게 저렇게 친일의 딱지를 붙이는 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원호 광복회장은 사실 앞서 논란이 불거졌었던 추미애 전 장관에게 수여된 최재형상 수상에 대해서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조금 쑥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제 처지는 이제 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이사님의 말씀을 좀 차용해서 제 심경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난 더 높은 수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파적이라고? 그러면 친일 반민족 독립군 토벌을 한 자를 영웅이라고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줘야 됩니까? 당시 화면 보고 왔고요. 조상호 부대변인.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야 재산을 찾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 앞장서서 한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준 거다. 근데 과거에 또 수원대 사학교 교수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뭐 사실은 어떻게 누군가의 이름을 딴 상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이름을 딴 그분의 어떤 행적에 대한 평가를 비춰봤을 때 그 과거의 행위가 굉장히 그 부분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이제 본보기로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데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최재형상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 박환 수원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좀 논란이 있는 정치인에게 이런 상을 주게 되면 이 상 자체가 예를 들면 정치적 정파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친일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독립유공자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문제는 여야를 떠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으로 휩싸여서 정파적 대립의 어떤 소재가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우려 또한 경청해 들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어느 정도 수요일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근데 오늘 대통령의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 화면과 오늘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2, 3년 전 일본을 겨냥했던 메시지와는 좀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네. 일단 상황이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2019년에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일본 총리로 재임했을 텐데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갈등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 정부와 그 섣불리 대화에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 스가 총리로 그 대화의 파트너가 바뀐 측면이 있고요. 또 좀 크게 보면 이 미국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 동북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대화 국면이 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좀 복원하려는 의지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절을 앞둔 여러 가지 광복회장의 메시지, 목소리와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휴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독재부역은 생계형이라면서 남이 한 일제 때 공무원은 친일파라고 공격하냐. 광복회장을 지적하신 첫 번째 의견이고요. 또 보겠습니다. 박쥐처럼 반대하다가 찬성하다 말고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한 입장 명확히 하라. 야당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추 널기와 김 말리기로 신공에 이용되면 나중에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건가요?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던 검찰총장의 한마디가 뭐가 중요하냐. 비대 권력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댓글 만나볼까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 말 앞뒤 다 잘라먹고 윤 총장도 찬성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